안녕하십니까, 우직한 테크 리뷰 우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타 보면은 기아 로고가 이렇게 반겨주고 있고요. 70% 차 있는데 541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와, 그다음에 옆에 이 오른쪽에서부터 싹 깔끔하게 담긴 앰비언트 라이트. 솔직히 요즘 외제차들은 너무 이제 노래방 라이트야. 왼쪽과 오른쪽에 담겨져 있는 이 깔끔한 기하학적인 이 패턴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패턴이 들어가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왼편에 원래는 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슬라이딩 도어가 오른쪽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오로지 이제 운전석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왼쪽 오른쪽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다는 거. 디지털 미러가 있네요. 디지털 미러가 이렇게 EV 모드라고 찍혀져 있는데 지금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그리고 센터 공간 미쳤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핸드폰 하나씩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컵홀더 널찍널찍하게 있고요. 하나 또 열고 여기 수납 공간 하나 더 있고 그 아래 하나 더 있고, 이게 또 특성이죠. 편해. 뒷승객들까지 고려한 컵홀더. 이게 진짜 아빠 차지. 12인치 클러스터, 12인치 디스플레이 깔끔하게 있고. 한번 뒷열도 한번 타볼까요? 사실 이 뒷열은 이 무릎이 사실 의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커스텀 공간이야. 커스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뒷좌석에 타면서 장기간 타면서 불편한 게 뭡니까? 이렇게 누울 수가 없다 이거야. 누울 수가. 이렇게 누워서 가면은 솔직히 피곤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거리 운전 겁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 찬 거야. 온 가족들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 공간에서 이렇게 열선 통풍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오른쪽에 EV9이 있는데, 솔직히 공간성만 따지면은 EV9은 사실 전기 팰리세이드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간성이나 대가족에서는 카니발이 정답이다. 자, 그럼 이제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입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취득세로 한 40만원 정도는 받긴 하지만 연비가 한 14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얘가 친환경이구나, 그래도 친환경에 일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충족시킨다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동 걸고 올라올 때는 그렇게까지 뭐 엔진이 개입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조용했어요.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를 처음에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잔망스러웠어. 윙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UFO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중후한 엔진음이 나면서 그렇게 막 듣기 불편한 고주파음은 들리지 않는다. 제가 회사차로 디젤 카니발을 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조용해. 훨씬 더 눈에 띄게 조용하다. 근데 다만 이제 시동이 걸릴 때 뭔가, 제가 그래도 RX 350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RX랑 또 비교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RX는 거의 1억이 넘었잖아요. 시동이 걸릴 때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간 니로 탈 때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딱 시동 걸릴 때는 이거 전기차예요? 저도 약간 으쓱해가지고, 뭐 하이브리드예요? 이제 엔진이 개입되는 순간 드릉 혼색을 드러내는 디젤스러운 그런 엔진음을 내면서 환상이 깨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솔직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화음이 잘 돼 있는 느낌이 들고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이제 전환될 때 그 느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연비가 14.4가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환경 기준 14.4! 하지만 복합 연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보통 이제 디젤을 타면은 14에서 잘 몰면은 16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디젤은 뭐냐? 환경 규제가 있고, 그리고 소음이 또 무시 못하고, DPF 또 신경 써줘야 되고, 요소수 넣어줘야 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좀 정숙성과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 세제 혜택까지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다들 조금 아쉽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3열에 공명음, 풍절음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카니발이 국민 R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다.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 슬라이딩 도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크기. 이거는 아빠들한테 포기할 수가 없는 옵션이거든요. 이번에 기아가 탑3까지 판매량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지금 이게 1.6 터보 하이브리드예요. 디젤 2.2 엔진으로도 지금 채워지지 못하는 이 차를 1.6 엔진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마력은 굉장히 잘 채웠어요. 마력은 디젤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차가 가격이 좀 되죠. 기본 한 4, 5천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카니발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은 그거예요. 대체제가 없어. 대체제가. 카니발 뭐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그럼 무슨 차 살 건데? 그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로디우스, 프리스모 이런 것들이 진짜 죽쓰긴 했지만 경쟁 라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9인승에 대한 선택지도 없고, 사업자 부가세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차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출시를 앞두면서 9인승 출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팰리세이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에서도 미니밴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9인승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카니발은 더 이상 독점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성비와 실용성의 KG 모빌리티, 그리고 깐지의 팰리세이드, 그 혼돈 사이에 그냥 카니발. 3파전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아가 잘하고 있었던 게 뭐냐, 먼저 이미 선점에 놨다는 거.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가 어찌됐건 RV, 가족차, 패밀리카 생각하면 무조건 카니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식 자체는 다 카니발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아는 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은데, 솔직히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많이 이용하신다거나 주행거리 자체가 일단 길어야 돼요. 차량 가격을 대비해서 가성비를 뽑아내려면은 적어도 3, 5년은 더 타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카니발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정숙성은 진짜 괜찮다. 가솔린의 그 정숙성, 디젤의 연비까지 그 특성들을 다 이제 오밀조밀 다 집약해서 아주 완성도 높은 가족차, 패밀리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후박! 아니 지금 이거 어라운드 뷰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만든 어라운드 뷰야? 이거 어디까지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